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채금리가 심상치 않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은 좀 가격 변동폭이 크고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난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요. 3월 이후 계속된 얘기니까. 근데 국채는 5월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국채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다. 그럼 뭐 어떤 일이 있냐? 그래도 국채는 그 상한 능력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한은행의 금리 전문가라고 활동하시는 분이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 금리를 미국이 조기에 인상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금리가 장기 금리가 내리고요. 한국은 아무도 언급은 안 했는데 금리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추어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환율과 금리 관계를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금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 2%가 안 되잖아요, 국채 금리가. 그런데 이제 환율은 올해 들어와가 얼마나 올라 버렸냐 하면요, 약 그 한 7%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서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졌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환율 때문에 환차손이 나오는 거예요. 금리 1.59% 내지 1.9% 받아봐야 그, 남는 거 없는 거지요. 환율이 7% 내려버리면 대규모 환차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율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 국내 경제 패널이나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신한은행 이름 또 잊어버렸네요. 그분은 나와가지고 금리가 환율을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 딜러들도 큰 손해가 발생했고, 또 금리가 상승하니까 주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증권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니까 또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대로 주가 하락 요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리 하나 잘못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 중심으로 환율을 얘기하는 것과 환율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 관계를 얘기할 때, 그 금리가 오르니까 환율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쉽게 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3분기 들어서 큰 폭으로 올랐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얘기대로 하면. 경제학자들이나 신한은행에서 금리 전문가라고 놓으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추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때문에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많으니 결국은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국채 가격이.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리 아마추어 수준으로 실력을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통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연초, 거의 작년 연말에는 우리나라 국채 3년물하고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비슷했으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원래 10년물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3년짜리가 그 더 높은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채에 이제 거품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도 되죠, 사실은. 미국의 국채 상환 능력하고 우리나라 국채 상환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근데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더 오히려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들어와 가지고도 그것이 이제 극단화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1.74%인데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10년물이니까 정상이기는 해요, 금리가 오르는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는 별 변동이 없어요, 그때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때 그 우리나라 국채를 매수를 할 시기인데 왜 샀느냐라는 겁니다. 예? 물가도 오르고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금리 상승 배경은 물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물가는 더 올랐어요, 한국보다. 그래도 그러면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신문도 그 금리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미국이 금리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1분기까지는 통했다라는 거죠. 근데 2분기부터 이 그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편을 신한은행에서 금리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의 얘기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미국은 금리가 우리하고 달리 안정되고 우리는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팔고 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분기가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결국 환율이 오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금리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손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는 1년 뭐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1.45% 2분기 기준입니다. 그밖에 안 되는데 환율은 2분기만 하더라도 4~5%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떠나는 건데 결국 근데 국내 금리 전문가들이나 경제신문이나 경제패널들은 그 물가를 가지고 금리를 접근한 거예요. 부채 상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또 환율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금리를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고 당연히 금리 모르면 주가 결정 원리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주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권 거래 대금도 주니까 스스로 수입이 줄고 또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채권을 국공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공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증권회사 등의 주가는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금리를 모르면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데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신한은행의 뭐 인사도. 그러니까 금리도 알 수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채권 시장도 잘 모르는 사람, 결국 다른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현상이 생겨버렸는데 지금 3분기 들어와 가지고 환율이 또 급등했잖아요. 그때 2,000원 가까이 갔거든요. 1,200원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급등한 거죠. 우리나라 금리가 11월에 들어와 갖고는 이제 미국은 테이퍼링 하면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을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은 한국이 불안해져 버린 거예요. 금리 시장이.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현상.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될 건데 제가 볼 적에는 무역수지 악화가 9월에 1년 만에 최악이라고 했잖아요. 100억 달러 넘게 2020년 4분기에 그 이익이 40억 달러로 줄어버린 거죠. 분기별로 보면. 월별로 보면 제일 많이 줄은 거죠. 근데 이것이 10월 들어가가지고는요. 또 17억 달러 줄어버렸어요. 또 9월에 반토막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죠. 환율이 급등하는 요인이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죠. 그와 동시에 대부채 증가한 거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이 부분 다시 상세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 가계부채발 부동산 위기가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주식시장뿐이 아니라 채권시장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제가 막 말이 안 되고요. 언론이나 뭐 경제 전문가들로 얘기하는데 이분들 배운 거는 그밖에 모르니까 채권시장에 뭐 개입해보다 안 했고요. 게임을 해보다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 외환위기 발생 때도 우리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결국 환율이 오르고 그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걸 또 외국인들은 역용할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외환 선물입니다.
그 달러 매수 원화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원인이다. 그래서 이게 외환시장 모르면요, 환율 모르면 금리도 할 수 없는 거고 주식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누구 하나 환율 제대로 아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금리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줄은 아는데 환율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는 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또 굳이 하나 얘기를 한다면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영향력이 큰 것이 반도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그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서 20%를 넘게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반도체 가격이 10월 들어서 10% 하락했단 말이에요. 포유 한율연구소 삼성전자 그 조금 그 자제하라 매수를 그것이 한 1개월 됐는데 이미 10월에 반도체 가격이 한 10%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무역수지 악화로 나타났고 대부채 증가로 나타나면서 우리 환율 상승을 촉발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국채까지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 참여자한테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하튼 정리하면 정권 전문가들이나 금리 전문가로 노는 사람들이 금리를 잘못 알고 있다. 그분 얘기 듣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낭패 볼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2분기 이후 우리나라 국채금리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우려해가고 떠난다. 그것 때문에 정권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 가격이 하락했고 정권회사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정권주 투자하면 안 된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그런 얘기로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